천만 원을 10년 전에 딱 한 곳에만 넣어뒀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예금이요? 세후 이자 다 합쳐봤자 200만 원 남짓입니다. 부동산은요? 1에서 2억으로 서울 외곽 빌라 한 채 샀다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미국 주식은 어떨까요? S&P 500 대표 ETF인 VOO에 넣었다면 약 200%, QQQ에 넣었다면 약 430%입니다. 그런데 TQQQ에 넣어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중간에 얼마나 무서운 하락이 있었는지, 그 구간에서 버틴 사람과 팔아버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거치식과 적립식 중 어느 방식이 실제로 더 유리했는지, 이걸 전부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TQQQ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TQQQ가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구조라는 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TQQQ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얼마나 단단한지 직접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최근 20년 연간 수익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41.8%를 맞았습니다. 2022년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충격에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 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수준의 하락이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가 핵심입니다.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에는 플러스 53.5%로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한 달 남짓 만에 28% 가까이 급락했지만 그해 말에는 플러스 47.5%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2022년 하락 이후에는 2023년 플러스 53.8%, 2024년 플러스 24.8%, 2025년 플러스 20.2%,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스닥 100이 하락으로 마감한 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승으로 마감한 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AI, 클라우드, 반도체, 전자상거래라는 시대의 핵심 흐름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지수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 가까이 빠졌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스닥 100은 그때와 본질이 다릅니다. 당시는 매출도 이익도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의 나스닥 100을 이끄는 기업들은 수천억 달러의 현금과 실제 영업이익이라는 실체 위에 서 있습니다. 거품이 아닌 실적 위에 올라선 우상향. 이게 이 지수를 신뢰하는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QQQ가 아니라 TQQQ여야 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드, 즉 종잣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익률을 높이는 것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연 10%를 벌면 1억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연 10%를 벌면 100만 원입니다. 같은 수익률인데 결과는 100배 차이가 납니다. 이 간격을 시간만으로 좁히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을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그 간격을 효율적으로 좁히는 도구입니다. 지수가 10% 오를 때 TQQQ는 30% 이상 오릅니다. 시드가 작더라도 수익률이 3배가 넘는다면 시간이 쌓일수록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QQQ의 10년 수익률은 약 570%입니다. TQQQ는 3881%입니다. 동일한 10년인데 최종 평가의 기준으로 약 5.8배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이 6,700만 원이 되느냐, 3억 9천만 원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왜 모두가 TQQQ에 투자하지 않냐고요? 당연히 하락도 3배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TQQQ는 고점 대비 최대 82%까지 빠졌습니다. 1000만 원이 180만 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마이너스 30%만 돼도 공포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반등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어디에 거느냐가 핵심입니다. 개별 종목에 레버리지를 거는 건 전혀 다른 위험입니다. 특정 기업은 경쟁에서 밀리거나 규제를 막거나 사업 모델이 바뀌면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잘 나갔던 기업 중에 지금 흔적조차 없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 담긴 기업이 바뀌어도 지수 자체는 살아있고 역사적으로 항상 신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검증된 지수의 레버리지를 얻는 것, 이게 개별 종목 레버리지와 TQQQ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TQQQ, QLD와 같은 레버리지 ETF와 QQQI, SCHD와 같은 배당 ETF를 하나씩 깊게 다루면서 실제 백테스트 결과와 조합 전략을 하나씩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와 경제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데이터로 검증된 내용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TQQQ의 압도적인 10년 수익률은 아무 고통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중간에 두 번의 대형 위기가 있었고
그 구간에서 버틴 사람과 팔아버린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코로나 쇼크입니다. 2020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나스닥백이 불과 몇 주 만에 2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 3배인 TQQQ는 그 이상의 낙폭을 맞았습니다. 뉴스는 매일 공포를 쏟아냈고 아무도 바닥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멈춰서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시점에 많은 투자자들이 더 빠지기 전에 파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 나스닥백은 플러스 47.5%로 마감했습니다.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은 그 반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놓쳤습니다.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두 번째는 2022년 금리 충격입니다. 미국 연준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시장에는 직격타였습니다. 나스닥백은 그해 마이너스 32.9%, TQQQ는 고점 대비 최대 8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버티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23년 플러스 53.8%, 2024년 플러스 24.8%, 2025년 플러스 20.2%,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입니다. 2022년 바닥에서 버텼던 사람은 이 3년의 상승을 레버리지로 통째로 받아갔습니다. 2022년에 팔고 나간 사람은 가장 힘든 구간은 어떻게든 버텼으면서 가장 달콤한 구간을 결국 놓친 겁니다. 이것이 TQQQ의 구조입니다. 나스닥백은 모든 위기 이후 반드시 이전 고점을 회복하고 신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하락은 일시적이었고 우상향은 구조적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수십 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TQQQ에 투자할 때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이 나을까요? 아니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적립식이 나을까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방식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치식부터 보겠습니다. 상승장 초입에 목돈을 한 번에 넣으면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TQQQ 10년 수익률 3,881%라는 숫자가 바로 이 방식의 결과입니다. 복리가 처음부터 전체 원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1년 말 고점 근처에서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바로 2022년 마이너스 82%를 정면으로 맞습니다. 1,000만 원이 2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거치식은 언제 넣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좋은 가격에 넣으면 몇 배의 차이가 나고 고점에 넣으면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립식은 구조가 다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으면 가격이 내려갈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비용 평균 효과라고 합니다. 2022년처럼 급격히 빠지는 구간에서 매달 꾸준히 매수했다면 바닥에서 대량의 수량을 저렴하게 확보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3년 연속 상승장에서 수량 전체가 레버리지로 함께 올라갑니다. 초기 시드가 없어도 꾸준한 현금 흐름만 있다면 적립식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버티기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금 기준으로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많은 수익을 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치식이 유리할 것 같지만 시작 시점과 하락 구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백테스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수치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투자는 예측의 게임이 아닙니다. 확률과 구조의 게임입니다. 어떤 종목이 내일 오를지 정확하게 맞추는 건 누구도 일관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수가 역사적으로 더 높은 확률로 더 긴 시간 동안 우상향해 왔는지는 데이터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스닥백은 닷컴 버블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금리 충격도 전부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틀렸습니다. 지수는 하락 이후 반드시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반복된 역사가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시드가 적다면 시간만 믿고 기다리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큰 결과를 만들려면 수익률 자체를 높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락 구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배당 ETF와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이 채널에서 앞으로 하나씩 풀어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TQQQ 거치식과 적립식을 실제 수치로 직접 비교합니다. 시작 시점별로, 하락 구간별로 나눠서 백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이후에는 QLD, QQQI, SCHD와의 조합 전략, 미국 증시와 경제지표 분석까지 이어가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포트폴리오 설계를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